남녀 관계에서 밀고 당기기는 필수입니다. 이 밀고 당기는 기술은 잘못 쓰면 파탄이 나겠지만 적절히 활용을 잘 한다면 서로의 사랑에 더 불을 지피는 기술인데요. 오늘은 이 밀고 당기기의 초고수였던 여성을 한 명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나폴레옹을 유혹했던 조제핀이라는 여성의 유혹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1795년 당시 26살이었던 나폴레옹은 흥청망청한 파티와 축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 그는 반란을 진압한 용감하고 현명한 장군이라는 평판을 얻었고 야망이 컸으며 새로운 정복 대상을 찾으려는 열정에 불타오를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10월 조제핀 드보아르네라는 33살의 미망인이 그의 관저를 방문했을 때 그는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관능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녀는 해픈 여자로 소문이 나 있었지만 나폴레옹은 숫기가 없고 결혼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청년이었죠. 하지만 조제핀이 파티에 초청하자 그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나폴레옹은 그런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았기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파티의 여자들은 하나같이 화려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파티를 주관한 여주인보다도 더 아름다운 여인들도 덜어 있었죠. 하지만 남자들은 모두 조제핀의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냥하고 기품이 있는 태도에 매료된 까닭이었죠. 그녀는 파티 도중에 여러 번 다른 남자들 틈에서 빠져나와 나폴레옹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색하게 서 있던 나폴레옹은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그녀에게서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나폴레옹과 조제핀의 만남은 잦아졌으나 때로 그녀는 나폴레옹을 무시했고 그때마다 그는 화가 나서 나와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이면 조제핀으로부터 열정이 담긴 편지가 날아왔고 그러면 다시 그녀에게 달려갔죠. 나폴레옹은 대부분의 시간을 조제핀과 어울리는데 소비했습니다. 때로 슬픈 표정을 짓는가 하면 때로 눈물도 흘리고 화를 내는 조제핀의 모습을 보면서 나폴레옹은 더욱 진한 애정을 느꼈습니다. 1793년 3월 드디어 그는 조제핀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이틀 뒤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 군대와 싸우기 위해 북이탈리아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진 전쟁터에서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을 생각하고 있소. 당신이 무엇을 하고 지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오. 나폴레옹은 군사회의를 예정보다 일찍 마치기도 하고 편지를 쓰느라 몇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그녀의 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전쟁을 서둘러 끝내려고 했죠. 적군을 성급히 제압하려다 보니 작전상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내 목숨은 조제핀 당신의 것이오. 당신 곁으로 달려가고 싶어 미칠 지경이오. 라고 적어보냈습니다. 몇 달 후 나폴레옹은 조제핀에게 이탈리아로 와달라고 애걸했지만 그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했고 그러다가 마침내 그녀는 나폴레옹을 만나기 위해 파리를 출발해 브레시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군대와 마주치지 않으려면 길을 우회해 밀라노로 가야 했죠. 나폴레옹은 브레시아에서 조제핀을 만나려고 전쟁터에서 멀리 빠져나와 있었지만 끝내 그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게 적군인 비름지에르 장군 때문이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복수를 다짐했죠. 나폴레옹이 완전히 조제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작전 회의가 지연되고 전술과 전략이 즉석에서 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나폴레옹은 자신이 이탈리아에 있는 동안 조제핀이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의 감정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셀 수 없이 많은 애인들을 거느렸죠. 하지만 조제핀은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고 애교를 떨다가도 갑자기 차갑게 돌변하면서 나폴레옹을 자기 맘대로 다루었습니다. 1804년 나폴레옹은 조제핀에게 황후의 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은 조제핀이었습니다. 조제핀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런 삶을 보장해줄 남자를 만나는 것이었죠. 그녀는 일찌감치 나폴레옹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조제핀은 나폴레옹이 차갑고 엄숙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성격이 급하고 공격적이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폴레옹의 그런 성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약점으로 삼았습니다. 조제핀에게 그는 길들이기 쉬운 사람이었고 조제핀은 나폴레옹의 기분을 맞출 줄 알았죠. 나폴레옹은 그녀를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조제핀은 나폴레옹의 그런 욕망을 일깨운 뒤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애간장을 태웠죠. 나폴레옹은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을 제압하듯이 제멋대로 구는 그녀를 정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죠. 한 번에 상대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을 때 혹은 거절당할 때 더 애를 태우고 흥분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사람들은 흔히 상대가 관심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너무 빨리 백기를 들고 말죠.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합니다. 상대에게 만족을 주는 순간 주도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됩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면 나중에 사소한 갈등만 일어나도 상대는 관심을 잃고 떠나게 되죠. 그러므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언제라도 돌아설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대개 누군가를 오래 사귀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 흥미를 잃게 되죠. 하지만 조제핀은 반대였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나폴레옹은 조제핀이 자신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내치지 못했죠. 상대의 관심을 사려고 노골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상대는 도망갈 뿐입니다. 너무 관심을 쏟아부으면 잠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이내 상대를 질리게 하는 거죠. 조제핀의 매력은 적극적으로 유혹하기보다는 마음을 주는 척 하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서는 특성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폴레옹을 유혹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런 유형은 보통 나르시시즘입니다. 프로이트는 나르시시즘에 빠진 여성이 남성을 매혹시킨다고 말했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나르시시즘의 단계를 거쳐 성장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만족에 빠져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마냥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사회와 가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죠. 그럼에도 우리는 온 세상이 자기 것인 양 즐거웠던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에 빠진 여성은 남성에게 이와 같은 옛 생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유혹의 힘을 발휘합니다. 남성은 그런 여성을 소유함으로써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죠. 남성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여성을 보면 그녀를 길들여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죠. 하지만 거꾸로 그녀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왜냐면 나르시시즘에 빠진 여성은 감정적으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만족스러워하죠. 이런 태도가 바로 유혹의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자긍심이 약한 사람보다는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수록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녀들은 질투를 하더라도 절대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오히려 질투심을 유발하는 데 일가견이 있죠.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면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는 척하며 욕망의 삼각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유혹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로버트 그린의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과 꿈나무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